왕이어도 상관없고 왕이요? 조선시대 때 왕들도 장애인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의 역사를 바꾸고 싶은 남자 안승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지마비 장애인의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은 남자 이원준입니다. 자, 오늘은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장애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장애인의 싶은데요. 역사요? 아니, 장애인의 역사를 다루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모셔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죠, 승세? 정창권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장애인사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정창권이라고요. 네. 현재는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 주로 이 여성사라든가 장애인사, 요즘에는 이제 성과 인구에 대한 문제, 하층민사 이렇게 주로 역사 속의 마이너리티의 세계를 좀 파헤치는 그쪽에 좀 특화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전공을 네. 장애나 사회복지나 그런 걸 하시면 좋았을 텐데 전공이 어떤 거셨어요? 저 국문학이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당장 궁금해지는 건 예. 그 조선시대 기록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왕조실록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뭐 저희가 뭐 사기 같은 게 있을 텐데 장애인을 다룬 기록들이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죠. 예? 생각보다 네. 많아요. 제 방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사에 관련된 웬만한 자료가 다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록이 그렇게 많은데 예. 왜 교과서나 역사책에서 전혀. 우리가 못 볼까요? 그러니까요. 장애인의 역사가 크게 보면은 쭉 내려오다가 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확 바뀌어요. 자율적으로 살아오다가 누군가의 이제 도움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게 일제 때예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그런 어떤 자율성을 많이 빼앗긴 막아버리는 거죠. 빼앗긴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문명이 서서히 기계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예전에는 그 한 집안에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할 일이 많았어요. 불을 떼든 뭐 심부름을 하든 할 일이 많았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기계가 주로 많이 해버리고 그러면서 장애인의 역할이 이제 없어져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독자적인 삶을 못 살다 보니까 낮게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기록은 예전부터 많이 있고 일제로 오기 전까지는 장애인도 살만했다는데 예.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네.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조선에 만약에 제가 태어났다면 어떤 꿈까지 꿀 수 있었을까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죠. 물론 이제 정말요? 조선에 태어났다면 신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신분이 그렇죠. 내가 양반이냐 평민이냐. 만약에 그건 장애인도 양반이라고 비교할 수가 없구나. 한다면은 왕이어도 상관없고 왕이요? 조선시대 때 왕들도 장애인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정승들이 굉장히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들이 많기 때문에 영의정 막 이런 예, 이렇게요? 예. 일단은 양반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에 그렇죠. 신분 상승의 임금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예,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왕은 세종이에요. 아, 그죠? 세종이요. 35살부터 45살 사이에 본격적으로 눈을 잃어가 시력을 잃어가는데요. 그게 한글 창제하시면서 너무 많은 그렇죠. 그 어두운 데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서 많이 나빠졌다고 봤거든요. 세종이 어릴 때부터의 꿈은 우리말이었어요. 아, 우리 백성들에게 말문을 틔워주겠다. 특히 남자나 여자다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사실 여성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세종이에요. 여자들에게 말문을 틔워준 거고 끊임없이 책을 봤고 근데 책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35부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종의 눈과 우리의 한글은 맞바꾼 거다. 가벼운 게 아니다. 왕이 눈을 잃으면 백성들의 이 분심이 들할 수 있으니 왕을 바꿔야 합니다. 막 이건 없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현재하고 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말요?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조선시대 때는 중도장애가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장애의 유무를 가지고 무슨 뭐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받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현대는 중도의 장애가 되면은 예를 들면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도 이제 그만해야지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예전에는 전혀 장애하고 관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 순간에 제가 갑자기 좀 기분이 나빠진 게 세종대왕 나온 드라마가 엄청 많은데
왜 양쪽에 다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만 나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안 보이고 예. 왼팔이라고 하는 호조 오정승은 앉아 있어야지 그럼 이렇게 그렇죠. 어떤 시각장애에 대한 부각도 별로 안 돼요, 드라마에서는. 그렇죠. 사극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 때도 세종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네. 단체도 만들어주고 단체요? 네, 시각장애인들을 끌어들여서 관직도 막 해서 오.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주고 네. 백성들 백성들 중에 시각장애인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네. 생필품을 계속 나눠주게 하고 복지 정도인데요? 복지가 네. 보통 복지가 아니 아닌데. 그럼 아까 장애인 단체라고 하면 무슨 장애인 연합회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명통시라는 시각장애인 단체인데요. 아, 명통. 일종의 시각장애인 학교예요. 전복이라든가 일종의 이제 독경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진을 계속 양성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국가에서 그 터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 앞에도 노비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활동 지원사. 예.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을 정부에서 다 대줬죠. 야, 시각장애인 분들은 좋았겠네요. 좋았죠. 할만했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만약에 척수손상 사지마비 장애인은 좀 힘들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로 이제 그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물을 뜬다거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집에서 이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만약에 저처럼 손을 아예 못 쓴다면. 시정이라 그래가지고 예.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활동보전 인재 생겼는데 예. 조선시대 때에는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활동보전이 아, 정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신분 자체가 양반이었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 없어요. 아 정말요? 예. 조선시대 때는 일단은 장애인들 그러면 세금이 지금처럼 다 면제가 되고 네? 생계가 어려우면은 바로 이제 국가에서 매번 조사해가지고 맨 먼저 이게 생필품을 갖다 주고요. 이 친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 주변에 이제 마을 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협력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죠. 교수님 이게 오늘 화도 나고 막 파격적이도 하고 막 정신도 없는데 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사에 관련된 자료를 다 모으냐면 네. 그리고 장애인 일을 이 일을 왜 하게 됐냐면 더 이상 장애인들을 사회과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안 풀린다. 장애라는 게 무엇이고 장애인들의 존재가 어땠고 장애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인문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가 따라가야 되죠. 사회과학이. 근데 우리는 사회과학만 있고 인문학, 장애와 관련된 인문학은 없어요. 본질도 파악이 안 된 네. 상태에서 껍데기만 보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장애학에서 이 사회과학에서 인문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목들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거고 장애인들 스스로 이제는 왜곡되기 전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모아놓은 것도 그분들이 연구할 때에 이분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누가 주지도 않아요. 자료 안 줘요. 왜? 우리 선조가 장애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안 줘요. 앞으로 교수님이 바라시는 연구 주제나 꿈이 있으면 좀 고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현대까지 할 생각인데요. 네.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인식의 이 변천. 인식 변천을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장애 인식이 어땠나 조선시대 지식인하고 현대 지식인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보려고 하고 우리나라 한국 장애인 사료총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예. 하나하나 해서 그것들을 저는 유튜브로 하고 싶어요. 그럼 성과 장애,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인식의 변천. 너무 재밌는데 채널 좀 빨리 만들어 주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저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으면서 역사라는 거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엉뚱하게 알고 큰 사고 칠 뻔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도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적어도 제가 사는 동안에 조선시대만큼의 어떤 장애인들의 삶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저도 다짐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자극이 된 것 같고 장애인의 삶을 누구보다도 장애인 당사자가 좀 더 많이 크게 외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스스로 조금 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그럼 것 마지막으로 그 극작가분들 그 세종대왕 찍을 때 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그거 진짜 열받네 다시 하려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질 못하니까 네. 그럼 내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세종대왕 역할로.
딱이네. 제 역할도 있을 텐데. 장애의 여러 가지 좀 현실이라든가 네. 어려움들이라든가 가능성들을 좀 파헤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장애를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희망을 찾아 나가는 그런 채널을 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R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